구글은 엔지니어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사에서 데이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죠. 구글에 관련 책을 보면 15년 동안 한 6가지 정도를 색다르게 이제 안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간판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실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학교 성적 좋다고 항상 일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구글이 니네가 이거 알았으니까 우리 똑같이 적용할 그게 아니에요. 구글이 이 한 정신을 보세요. 자신들의 원하는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가 검증을 통해서 맞다면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조직만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끔. 이게 다 옳으니까 다 옳아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이건 이런 상황에서 옳지만 이런 상황에서 틀릴 수 있다. 이런 통계적 사고, 매너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와 만약에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운 조직생활, 또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일주월장의 저자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구글이 직원에 대해 15년 동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6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그 비즈니스에서 또 일에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그 엔지니어 회사죠. 그러니까 애플이 디자이너의 회사라고 한다면 구글은 엔지니어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매우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글은 한마디로 데이터 신봉자입니다. 신봉자라서 우리가 회사에서 참 정량적으로 데이터화 시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구글은 데이터를 신봉한 엔지니어 회사답게 인사에 관련된 것도 거의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냐를 이제 반성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글의 인사팀의 3분의 1 이상이 인사 전문가라기보다 그 통계학자와 심리학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특히 인사에서 데이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죠. 구글이 이제 1998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약 한 20년 좀 안 됐죠. 그런데 그 구글에 관련 책을 보면 15년 동안 구글이 인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서 구글이 이제 깨달은 것들이 나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한 6가지 정도를 구글이 좀 색다르게 이제 안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재밌습니다. 아이비리그가 그 정도 되는 명문대의 중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한 직원보다 주립대학, 그러니까 명문대가 아닌 그런 주립대학을 수석이나 차석으로 졸업한 직원이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니까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헤치기 쉽지는 않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간판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글도 이 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 거의 직원을 선배할 때 그 명문대 중심으로 스펙으로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버드인데, 프린스턴인데, 스탠퍼드인데 일단 받아야지. 얘네가 얼마나 뛰어나는데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름아름 이제 그런 사람만 항상 뽑힐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주립대학이나 일반 이제 다른 명문대가 비명문대에 있는 수석 졸업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봤더니 스펙이 다가 아니구나. 다가 아니구나.
스펙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대학 간판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을 뽐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명문대는 아니지만 비명문대에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어느 누구의 주눅들지 알고 자신의 어떤 실력을 뽐낼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실력 스펙 연구가 밝힌 승자는 이란 연구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죠.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명문대를 다니고 계신다면 근데 그대로 쭉 잘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펙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최고가 한번 돼 보십시오. 예, 정말 실력을 키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실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일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구글같이 훌륭한 회사가 아닌 곳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일을 할 때는요, 결과가 딱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스펙에 후광이 있겠지만 그게 계속되면 후광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 딱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력을 키우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스펙이나 대학 어떤 간판 때문에 시무룩하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중퇴고 고졸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고, 저도 실력이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지금까지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학을 졸업한 지 2, 3년이 지나면 학교 성적과 직무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많이 사라진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입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성적과 직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계속 약해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과 공부는 좀 더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을 받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일머리가 따로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수준 높은, 매우 복잡한, 어려운 그런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간단한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학교 성적을 잘 이렇게 맞는, 학교 성적을 잘 따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좀 더 복잡하고 좀 통합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높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학교 성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부의 성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학교 졸업, 중간고사나 졸업시험을 볼 때 운의 영향이 별로 안 많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운의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도 너무 많고, 또 과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동굴에서 성적을 맞는 것과 전혀 다른 게임이 돼가는 거죠. 그게 내가 이제 맡은 책무가 커질수록, 나의 어떤 권한이 커질수록, 또 일의 어떤 규모가 커질수록 학교 생활과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내가 학교 성적 좋다고 항상 일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일초월장, 우리가 완벽한 공부법 이어서 일초월장을 쓴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만 잘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일초월장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완벽한 공부만 읽으면 되는데. 근데 또 다른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할 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부를, 또 일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성적 좋다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 자체에서 또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적이 좀 부족했어 내가 대학교 때 그런데 할지라도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일 자체의 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게 일은 복잡하거든요. 운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이 하시는 일과 이런 이론들 또 책에 배웠던 것들 접목을 해 나간다면 당연히 학교 성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보다 채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기업들은요, 채용보다 교육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이 채용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채용이 매우 어렵거든요. 진짜 채용이 어렵습니다. 제한된 정보 안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제가 일치월장에 섰지만 면접 착각이 엄청 심해요. 면접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면접관이 보지 못한 것들, 면접관은 어떤 인간이잖아요. 인지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육은 돈 딱 떠서 뭐 유명한 사람이랄지 유명한 기관이랄지 그런 데 외주를 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나 구글이 연구한 바로는 채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버스에 누가 탔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비전이나 목적 이런 것보다 그 조직에 누가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공한 회사들이 초창기에 업을 바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시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아마존 원래 온라인,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됐잖아요. 아마존 처음 시작했을 때 온라인 서점이었잖아요. 지금 뭔가요? 온라인 서점을 넘어서 뭐 다 팔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그 서비스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죠? 게다가 AI 플랫폼으로 돈 벌고 있죠? 예. 이 시대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뭐 서점에서 일가를 이루어야 돼.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출중해서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교육보다 조직에 누가 있느냐, 그 조직원으로 누구를 데려오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이 크면 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은 착업을 했을 때에는 몇 사람을 심도 있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또 팀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교육보다 채용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채용에 관련된 어떤 이론적 프로세스와 어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구글은 그 직원 설문조사 시스템 중에 하나인 구글 가이스트가 있어요. 흥미로운 게,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5문제가 있습니다. 5질문이 있어요. 핵심적인 거. 이 5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직원이 곧 이직을 하겠구나, 아니 안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 점수가 있어요. 70점이 아래면, 이 질문에 대해서 70점이 아래면 이 사람은 곧 이직할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직원이 채용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글은 데리고 왔는데 다른 기업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경쟁 기업으로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떤 문제인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구글은 엔지니어 회사라서 되게 그냥 또 통계 막 해서 되게 차가운 회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인간을 지향합니다. 더 정말 인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재를 위해서 시스템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시스템이 이거야. 네가 여기에 맞춰. 그게 아닙니다. 인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재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거기에 이 인재가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변 상황도 조절해 줍니다. 관리자랄지, 아니면 내가 복지랄지, 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못 주는 것이 무엇일지, 아니면 연봉이 맞지 않는달지, 라는 것들을 하면서 시스템을 오히려 맞춘다는 거죠. 예.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각 개인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문화나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한 개인만 바라보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 개인이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한 거를 아는 거죠.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그 내가 세운 이 직원들이 최고의 퍼포먼스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죠. 야, 네가 변해! 네가 바꿔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고편의 시스템적 사고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시스템적 사고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일의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네가 바꿔! 이런 사람은 일의 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관리자 수준은 직원 성과와 이직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자,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하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고요. 어떤 리더와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동기, 열정, 일에 대한 몰입 이 수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다시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원의 성과는 몇 법칙을 따른다 라는 것이죠. 몇 법칙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직원 성과 1등과 최고와 2등 간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간에 같은 직원이지만 성과 차이가 100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성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특이하게요, 우리나라는 다르게 직원마다 정말 연봉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성과 측정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분명 불만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최고 수준의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통해서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글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데이터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한 거예요, 조직이.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 통계적 사실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바꿉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생각, 나이가 공부 안 하면서 또 유연한 마인드로 나이만 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결과가 네가 틀렸다는 게 나오는데
바꾸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사고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죠. 통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정량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정량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온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과 다르다면 예, 그것에 예, 수긍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구글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 위주로 했지만 결과 보니까 아니구나. 꼭 대학 간판 위주로 했지만 대학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비명문대를 할지라도 최고 수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성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평범한 아이비리그 또 평범한 명문대 친구들보다 더 그 센서션이 높구나 라는 것도 알아냈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학교 성적과 일은 달라지는구나. 일과 학교의 어떤 공부와는 좀 더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 알아냈고 채용이 더 교육보다 중요하니까 다른 회사처럼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채용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돈을 더 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선입관이나 주변 이야기나 남들이 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예, 통계가 나오면 통계적 사고를 하고 예, 그 사실이 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주변 얘기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두 번째로는 맥락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치 사고편에 얘기했던 건데요. 맥락적 사고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글이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글은요, 어떤 경영 연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연구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접목해봐요. 진짜 그 경영 연구가 우리랑 맞는 것이. 왜냐면, 그 연구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경영 상황은 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 경영이 대체로 맞겠지만 이게 이제 이론으로서 어느 정도 먹혀들면 인정받으면 맞을 확률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경영 상황이 조직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래서 구글은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자신의 조직과 맞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작은 조직의 리더라면 혹은 내 어떤 조직에 있다면 이 구글의 내용이 여러분 내용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구글이니까 다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구글이 니네가 이거 알았으니까 우리 똑같이 적용할 그게 아니에요. 구글이 이 한 정신을 보세요.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가 검증을 통해서 맞다면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조직만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글이 하니까 우리 다 맞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직원의 성과가 몇 법칙이라고 했는데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힘들죠.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하나가 대박나면 어마어마한 큰 성과를 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직원의 성과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일반 제조업에서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정말 적죠. 서비스업에는요. 100배 차이 나기가 쉽지가 않긴 하죠. 물론 영업직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인가? 정말로 성과가 이렇게 구글처럼 몇 법칙이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직원 간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적 사고를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이게 다 옳으니까 다 옳아. 그게 아니라 그래 이건 이런 상황에서 옳지만 이런 상황에서 틀릴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상황 따라서 둘 다 옳을 수 있다. 또 상황 따라 둘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의 사고편을 두 번째 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와 만약에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운 어떤 조직생활, 또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 사고, 맥락적 사고, 통계적 사고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또 우리 조직만의 통계가 무엇인지,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의 하는 모든 것들 한번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완공 강의 중에 습관을 가지려면 무조건 적어라가 있습니다. 예? 그 영상 보시고 자기 자신을 하는 일을 되게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분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이제 일초월장 반성적 사고 편에도 본인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빅데이터 15년 동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수렴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하시는 일이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